2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8페이지 보시면 거기 법률행위 무효라고 해서 무효의 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칠판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효는 뜻이 뭐라 그랬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그 다음 무효 사유 뭐죠? 무효 사유. 첫 번째 권리 능력 없을 때. 그 다음 의인사 능력 없을 때.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 뭐 할 수 없을 때. 확정할 수 없을 때 무효죠. 또 원시효 불능 무효고, 또 강행 복귀 중에서 무슨 복귀 위반했을 때, 효력 복귀 위반일 때 무효.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다음에 BURR 무선이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언제 무효가 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고, 그다음 맨 끝에 통정의 표시 무효. 자, 그러면 이렇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만 체결하고 아무것도 이행한 게 없다면 서로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서 자기가 상대방한테 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준 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서 서로 아무것도 이행한 게 없으면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만,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서 상대방한테 받은 게 있다면 그 받은 거 다시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 반환 이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래요. 무슨 반환이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이득을 돌려주는 걸 부당이득 반환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무효가 되었을 때 자기가 상대방한테 준 거 돌려달라,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있는 게 원칙. 근데 반환 청구 안 되는 것도 배웠어요. 그 반환 청구 안 되는 경우가 뭐였죠? 뭘 때? 불법 원인 급여일 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첩계약 사례 배웠죠. 첩계약을 원인으로 첩에게 아파트 준 건 불법 원인 급여니까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불법 원인 급여인 경우에도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외의 예외.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예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무효의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있는 게 원칙. 그 다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 무효인 놈을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제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효의 재생이라는 제도입니다. 밑에 점 2번 가볼까요? 무효행위의 재생. 찾으셨어요? 무효의 재생인데 먼저 서설 부분에 4줄,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나 민법은, 차근차근 4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효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원칙인데 우리 법에서는 이 무효인 놈을 유효한 것으로 바꿔주는 제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게 무효의 재생인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세 가지가 있다. 다시 요 무효를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가 무효의 재생인데 여기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일단 첫 번째가 뭐죠? 일부 무효의 법리. 두 번째가 무효 행위의 전환. 세 번째가 무효 행위의 주인. 요 세 가지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효의 재생제도 세 가지 있는데 뭐 있다고요?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 행위의 전환, 그다음 무효 행위의 주인. 자,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가 137조인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내려오시면 208페이지 맨 밑에 137조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먼저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이 뭐죠? 전부를 무효. 네모칸 칠까요? 전부를 무효. 그러니까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밑줄 할까요?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즉 일부분은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을 볼까요? 당사자가 법률행위 요만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효,
여기는 무효예요. 즉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라는 겁니다. 여기는 무효고 요 빗금친 부분은 유효한 거예요. 유효. 그러면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면 원칙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요건 실제 사례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 100평을 산 거예요. 100평짜리 땅을 산 겁니다. 뭘 짓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실제 측량을 해봤더니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평이 모자라다는 거죠? 20평이 모자라다는 거죠. 그러면 80평만큼은 계약이 뭐한 경우죠? 유효한 경우고 20평은 계약이 무효한 경우라는 겁니다. 내 말 이해돼요? 공장을 지으려고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실제 측량을 해봤더니 몇 평밖에 안 된다. 80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80평은 현재 있는 거니까 80평만큼은 계약이 뭐한 경우고 유효한 경우고 20평은 없으니까 계약이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 그러면 공장을 지으려고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80평만이라도 산다? 다 안 산다? 80평만이라도 사는 거예요? 다 안 사는 거예요? 원래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 몇 평이었죠? 100평이죠. 그러니까 이게 100평짜리 땅인 줄 알았으니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80평밖에 안 되면 80평만이라도 사는 거예요? 다른 100평짜리 땅을 찾는 거예요? 다른 100평짜리 땅을 찾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이다. 그러면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빗금친 일부분만큼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빗금친 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되려면 일단 유효한 부분하고 무효인 부분하고 일단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한다? 가분성.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때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 존재하는 실제적 의사이어야 돼요? 아니면 가상적 의사이어도 돼요? 그 뒤에 볼까요? 단수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뭐라고 돼 있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적인 의사이다. 가상적인 의사이다. 가상적 의사이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의 원칙은 뭐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예요.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법 공부할 때 그 중개보수 상한 제한 규정 배웠어요? 중개보수 상한 제한 규정. 그러니까 중개보수 상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표정문까지 안 배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 상한 제한 규정대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최고 한도가 6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중개해주면서 이걸 80만 원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대로 하면 6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데 80만 원을 받은 거니까 60만 원만큼은 계약이 뭐인 경우죠? 유효. 이를 초과하는 20만 원만큼은 계약이 무효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무효. 그럼 아까 뭐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런데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유효한 부분하고 무효인 부분하고 일단 나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나눌 수 있죠.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요 무효가 되는 부분이 20만 원 부분이니까 20만 원 부분을 빼버렸을 때 60만 원만큼은 중개보수를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만약에 80만 원을 줬는데 만약에 60만 원까지가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80만 원을 줬으니까 20만 원 부분을 뺀 60만 원만큼 서로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러니까 즉 당사자에게는 뭐가 있다? 가상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60만 원만큼 유효하게 바꿔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부무효의 법리인데요. 필기를 좀 합시다. 어디다 쓰면 되냐면 그 양거로 2번에 일부무효의 법리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 되겠어요. 요것만 필기합니다. 요거. 자, 얘도 이렇게 외워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무효 법리 필기하세요. 자, 이걸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금방 쓰겠죠. 지금 정리한 게 우리가 뭐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보고 잘 읽어보세요.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그럼 원칙은 뭐죠? 전부 무효가 원칙. 전부 무효가 원칙. 그런데 뭐와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또박또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부 무효 법리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무효행위 전환인데요. 무효행위 전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효행위 전환 209페이지 138조 조문이네요. 무효행위 전환 읽어봅니다. 시작. 무효인 법률행위가 뭔 말이에요 이게?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가 끊고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끊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끊고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끊고 거기다가 의욕하였으리라고 밑줄을 한번 해봅니다. 의욕하였으리라고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배우게 될 내용이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그러니까 무효인 행위를 다른 유효한 행위로 전환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이건 얘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갑하고 을이 부부지간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애가 없는 거예요. 애를 가지고 싶은데 안 생기는 것도 그것도 고통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를 엄청 가지고 싶은데 자식을 가지고 싶은데 안 생기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이라는 여자는 갓난아기 정을 낳은 거예요. 갓난아기 정을 낳았는데 키울 능력이 안 돼서 갑의 집 앞에다가 이제 정을 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식이 이제 안 생기고 있는 상태고 병은 애를 낳았는데 애를 키울 능력이 모자라서 갑의 집 앞에다 두고 갔다는 겁니다. 연속고기도 이런 거 좀 가끔 나오죠. 이거 애를 어디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집 앞에다 두죠? 바구니에 이렇게 담 바구니에. 왜 바구니에다 담을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집 앞에 두고 이제 초인종 이렇게 누르죠. 그럼 이제 애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초인종 누르고 이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머릿속 지켜봐요. 머릿속 지켜보죠. 어디 뒤에서 지켜봐요? 전봇대 뒤에서 지켜보지. 전봇대 뒤에서. 그러니까 애가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이 여자 이제 울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애가 없던 차에 잘 되다 싶어서 얘를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남의 데려다 키우려면 무슨 신고를 하고 키워야 돼요? 입양신고를 해요. 입양신고. 근데 입양신고라는 것 자체가 남의 애라는 걸 이제 공시해 주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얘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친자식처럼. 그래서 남의 애임에도 불구하고 자계자로 출생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계자로 출생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고는 당연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신고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런 걸 유효하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걸 유효하게 하면 얘가 이뻐요. 다 막 신고해서 자기 거 가질 거 아니겠어요? 이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 그런데 아까 무효는 뜻이 뭐라 그러죠? 무효의 뜻?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이게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로 그냥 딱 끝내버리면 요 갑하고 을은 부모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 사이의 관계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무효로 끝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니까 정에 대해서 친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또 정은 자식이 아니니까 갑 또는 을이 죽어도 정은 상속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효를 끝내버리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 누구예요? 정. 그러니까 자의 복리를 위해서는 어쨌든 다른 유효한 것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 자로 출생 신고하는 게 만약 가정이에요. 만약에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무슨 신고를 하고 얘를 키웠을 거라고 인정이 돼요. 입양 신고를 하고 키웠을 거라고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로 출생 신고한 게 무효이지만 이때는 뭐로 바꿔줄 수 있다? 입양 신고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효인 행위를 다른 유효한 행위로 바꿔주는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조문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즉 자계자로 출생 신고한 게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즉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즉 자계자로 출생 신고하는 것이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즉 입양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입양 신고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이게 제도 이름 뭐라고요? 무효행위의 전환. 얘도 무효인 놈을 유효한 것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건 무효의 재생. 무효의 재생. 자 그러면 그 무효행위 전환 옆에다 필기합시다. 무효행위 전환 옆에다가 그러니까 무효행위 전환이 뭐예요? 그럼 이 그림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계자로 출생 신고하는 게 무효인 경우니까 A라는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얘가 무효예요.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무효인 경우에 이걸 A라는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A라는 행위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라는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랬으니까 당사자의 의사는 무슨 의사이다? 가상적 의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의 무슨 의사가 있으면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B라는 법률행위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자, 이렇게 잘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쓴 것 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쓴 거 먼저 지금 정리한 건 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거죠?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먼저 A라는 법률행위가 뭐인 경우에 무효인 경우에 A라는 법률행위가 B라는 법률행위에 뭘 구비하고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에게 뭐가 있으면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B라는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걸 바로 뭐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무효행위 전환예. 이번엔 이 사람이 배우자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은 거예요. 첩계약을 맺고 요 사이에 정이란 애가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내용 아시겠죠? 갑이 배우자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고 그 사이에 살림 차리고 살다가 애까지 낳았다는 겁니다. 먼저 병과 정 사이에는 당연히 모자 관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모자 관계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하고 정 사이에는 어떤 관계? 갑과 정은 어떤 관계일까요? 갑과 정은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 1번 우상향 관계. 자, 2번 탄력적 관계. 3번 비탄력적 관계. 4번 상명하복 관계. 5번 부자 관계. 남남이에요. 남남. 아무 사이 아닙니다. 아무 사이. 그 드라마에서는 아버지랑 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가 법적으로 완전 남남입니다. 남남. 이 사람은 여기서는 부자 관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병과 정 사이에서는 당연히 모자 관계가 생기지만 갑과 정은 법률상 아무 관계 아닌 완전 남남이에요. 남남. 그럼 얘는 혼인 중개자예요? 혼인 외자예요? 혼인 외자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을과의 혼인 중개자로 출생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외자임에도 불구하고 을과의 혼인 중개자로 출생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거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바람 피고 살림 차려서 애 놓고 또 애를 을과의 혼인 중개자로 출생 신고를 한 거니까 그러면 요 혼인 중개자로 출생 신고한 건 당연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무효. 그러면 갑과 정 사이에 부자 관계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럼 이때 요 혼인 중개자로 출생 신고한 게 무효인데 이건 뭐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요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인지 신고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라는 게 뭐냐면 요 부가 혼인 외의자가 자신의 자임을 인정하는 걸 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부가 혼인 외의자가 자신의 자임을 인정하는 걸 뭐라 한다? 인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혼인 외의자를 혼인 중개자로 출생신고한 건 뭐죠? 무효예요. 무효. 이게 인지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에게 뭐가 있으면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인지신고로 바꿔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타인의 자를 자계자로 출생신고했을 때 뭐로 바꿔주는 거죠? 입양 신고로 바꿔주는 거고 이건 혼인 외의자를 혼인 중개자로 출생신고했을 때 뭐로 바꿔줄 수 있다? 인지신고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서요. 무효행위 추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양거로 4번. 무효행위 추인. 추인 동그라미 하고 얘는 추후 인정의 준말입니다. 추후 인정. 자, 139조인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후에 효력을 인정하려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계속 무효라는 겁니다. 다만 써먹을 만한 게 단서인데요.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추인한 때에는 밑에다가 써볼까요?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라고 씁니다. 추인한 때에다가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데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죠?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자, 요 세 번째가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인데요.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매매 사례 한 번 더 써먹어 봅시다. 가장 매매 사례. 이 사람이 채권자 A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친구들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둔 거예요. 갑하고 이때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무효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무효는 아까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그럼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을은 설사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그러면 이제 요 무효이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시점에 요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을 했어요. 아까 추인을 했다는 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인한 때라는 게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요 가장 매매 계약은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건물 소유권 가져가거라 라고 말했고 을도 의해서 승낙을 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요 추인을 하면 이 매매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리가 건물 소유권 가져가라고 얘기했고 을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이 있으면 갑하고 을 사이에는 이제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이 있으면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보니까 이제는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추인을 하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새로운 무슨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매매 계약 한 것으로 보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을은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추인한 때로부터. 즉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소급효다 장래효라는 겁니다. 무효행위 추인 내용은 요거예요. A라는 법매행위가 무효인데 무효라는 걸 뭐하고 알고 추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예요. 그러면 그 얘도 그 무효행위 추인 옆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거기 좀 필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라는 행위가 무효예요. 무효. 자, 그 다음에 이건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꼭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밑에 요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적인 의사인가요? 가상적인 의사인가요? 실제적 의사다, 가상적 의사다. 이걸 보면 되죠. 추인했다는 게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니까 얘는 실제적 의사이다, 가상적 의사이다. 실제적 의사. 그러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무슨 의사이죠? 가상적 의사.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무슨 의사? 실제적 의사. 그래서 유효라는 걸 알고 무효라는 걸 알고 유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 곳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다만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곳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추인 한때로부터. 그래서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되겠어요.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무효임을 알고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제도,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 7번 봅시다. 7번. 무효는 뜻이 뭐죠? 무효.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그다음 무효사유 몇 가지 있다고요? 9가지. 9가지. 그다음 무효인 놈을 유효한 것으로 바꿔주는 제도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뭐죠?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추인. 다시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이 3가지가 무효를 유효한 것으로 바꿔주는 제도 3가지라는 겁니다. 문제 맞춰볼까요? 요가지 한번 해봅시다.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OX. 못 들었어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OX. X죠. 지금 우리가 한 게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얘네들은 다 뭐에 관한 규정이죠? 무효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랬죠? 그럼 또 말로 해봅시다. 불성립은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것. 무효는 성립 요건을 갖췄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이 무효에 관한 규정이 불성립의 경우에는 절대 유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무효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취소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밑에 내려가서 209페이지에 가서 점 2번 취소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점 2번 취소권 별표. 거기 취소권의 원인 동그라미 1번에 3줄 나오고 넘어가서 취소권은 한 줄 나오는 거 있죠?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사례를 이제 하나 풀어야 되는데 먼저 7번을 좀 볼까요? 그러면 미성년자 사례 한번 해봅시다. 얘가 미성년자고 이제 을은 부모예요. 얘가 이제 18세예요. 18세. 아까 민사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자라고 그랬죠? 만 19세 미만자. 그러니까 18세면 미성년자 맞죠? 얘가 그러면 몇 학년이라는 거예요? 만 18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는 몇 살이죠? 19세 아니면 생일 안 지난 20세 이런 경우죠. 얘가 몇 학년이라는 거죠? 고3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뭐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얘가 뭐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있다고 칠까요?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있고 시가로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 있죠?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술 안 먹었으니까 의사 능력이 있죠. 그런데 무슨 능력이 모자라는 거죠? 행위 능력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물건을 팔 때도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니까 누구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같은 사람 뭐라 그러죠?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중에서 법정 대리인의 뭘 받아야 한다? 동의.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컴퓨터를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인도를 해줬고 병이라는 사람은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돈이 생기면 저축하는 게 보통이에요? 쓰는 게 보통이에요? 쓰는 게 보통이에요. 쓰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이제 생긴 거예요. 먼저 어디다가 썼다고 할까요? 애들이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 가죠? PC방 가죠. 제일 먼저 가는 게 PC방. PC방 가서 한 얼마 썼다고 할까요? 제가 좀 문제 아들 좀 아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PC방 가서 한 며칠 동안 살 수 있어 물어봤더니 자기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애들이 가면 한 어느 정도 있니? 한 일주일은 기본이고요. 일주일은 기본이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짜장면 시켜 먹고 뭐 이러면서 놀라웠어요. 그럼 PC방 가서 얼마 썼다고 할까요? 100만 원 중에서 한 20만 원 썼다고 할까요? 20만 원 쓴 거예요. 그다음 PC방에 나와서 이제 뭐 있다고 할까요? 이제 80만 원 남았잖아요. 뭐 있다고 할까요? 옷 사 입었다고 할까요? 옷 사 입었어요? 왜 옷 사 입었을까요? 여자친구 만나러 가려고 이제 옷 사 입은 거죠. 여자친구 패딩 하나 사 입었어요. 얼마 샀다고 할까요? 20만 원. 여자친구 만나려고 이제 20만 원 이제 패딩 하나 사 입고 여자친구 만났어요. 여자친구한테 뭐 했을까요? 선물해줘. 선물. 여자친구한테 뭘 선물해 줬다고 할까요? 커플링? 반지? 좋았어요. 반지 20만 원 내서 커플링 이제 해줬어요. 또 여자친구한테 선물 사줬는데 뭐 사줬다고 할까요? 여자친구? 신발 사줬다고 할까요? 신발 좋아요. 신발 하나 사줬어요. 신발 또 20만 원 들여서 신발 하나 사준 겁니다. 근데 요 여자친구는 다른 여자친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갑에 20만 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정리했지만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계약 체결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본멸행위 하면 이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어쨌든 계약이 취소가 되면 서로 받은 거 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그러면 미성년자 갑은 얼마만큼의 돈을 돌려주면 되느냐? 결국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취소는 뜻이 뭐예요? 취소. 이런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을 시키는 것. 그다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취소권자 찾아봐야 되겠네요. 다시 넘어가서 140조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읽어보겠어요. 140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고 되죠? 자, 동그라미 외웁시다. 제, 자, 사, 강, 대, 승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제 뭐죠? 제한 능력자. 그다음 착, 차고, 사, 사기, 강, 강바, 대, 대리인.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다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의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승, 승계인. 그러니까 이 자들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착, 사, 강, 대, 승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갑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 갑 돼요? 안 돼요? 갑 되죠? 갑은 어디에 해당돼요? 갑은 미성년자니까 제한능력자에 해당되니까 갑 취소를 할 수 있고 부모 을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 되죠? 되잖아요. 을은 어디에 해당돼요? 대리인이죠? 대리인 중에서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에 해당되니까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병은 여기에 해당돼야 안 돼요. 병은 제한능력자 아니죠. 차고에 의해서 사기 강부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아니죠. 대리인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니니까 취소권자는 누구만이다. 갑하고 을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갑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죠?
병과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병. 그런데 이 병이 컴퓨터를 정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고 현재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이에요.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 계약을 한 사람은 병. 현재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 그러면 갑 또는 을은 취소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해야 돼요? 정에게 해야 돼요? 아니면 둘 모두에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해 상대방은 병이다, 정이다, 둘 다다. 둘 다? 칠판에 정이 보여 그런가? 그러면 병이 컴퓨터를 되팔았어요. 되팔았고 이제 정한테 컴퓨터 되팔았고 컴퓨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취소의 상대방은 병이에요, 정이에요? 둘 다야. 병. 자, 병밖에 안 보이지 이제. 자, 그래서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먼저 그 밑에 가면 142조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210페이지에 가서 취소의 상대방 142조 조문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142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러면 그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자는 뭘까요? 그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자는 뭐예요? 그 동그라미 하고. 다만 그가 그 취소에 그에 동그라미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이 그를 동그라미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이 그를 동그라미 해야 되죠. 거기다가 뭘 쓰냐면 직접 상대방이라고 씁니다. 직접 상대방. 그러니까 취소에서 말하는 상대방은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상대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는 무조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병. 그러니까 정한테 목적물을 되팔았다고 하더라도 정에게 취소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취소의 상대방은 무슨 상대방이라고요?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 그다음에 세 번째, 취소의 경우에 특별한 방식은 필요가 없죠. 취소는 이제 불효식 행위라서 취소하겠다는 뭐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 말로 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칠판을 볼까요? 그러면 갑하고 을이 이때 매매 계약을, 갑하고 병이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다음에 갑 또는 을이 이때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취소를 하면 취소한 때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효력 상실한다. 처음부터죠.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요.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시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취소가 됐으니까 이 계약의 기초에서 병은 뭐 받았죠? 컴퓨터 받았죠. 컴퓨터 다시 계약이 처음부터 없어진 것으로 된 거니까 이 컴퓨터 다시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그 돌려주는 반환 이름 뭘까요? 좋아요. 부당이득 반환.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갑은 매매대금 받았죠. 매매대금 100만 원 받은 거 계약이 또 취소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 100만 원 받은 거 병한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되고 돌려주는 반환 이름이 바로 뭐다? 부당이득 반환. 그러니까 무효의 경우에도 취소의 경우에도 각각 받은 거 돌려주는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다 무슨 반환이라고 표현한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만 141조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141조 밑에 내려오시면 취소의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부터 쭉 밑줄 할까요? 제한능력자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건 맞는데 이때 제한능력자는 무슨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거예요. 얘는 현존이익 한도.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반환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존이익 한도,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반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요 매매대금 100만 원 받아서 PC방 가서 얼마 썼죠? 20만 원 써버렸고 이제 요거 물건 구입하는 거죠. 물건 구입하는데 총 얼마 썼어요? 60만 원 써버렸고 지갑에 20만 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갑은 얼마만 반환하면 되겠느냐 인 거예요. 자, 이제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마음속으로 잘 보시고, 그리고 제가 금액을 말씀드릴 테니까 해당되면 이제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대신 그 금액을 맞추면 돈을 따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틀리면 나한테 저한테 또 입금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자, 답이 돌려줘야 될 돈은 얼마냐 이거예요. 먼저 20만 원 흔들어. 20만 원. 오, 꽤 많네요. 20만 원, 20만 원 흔들어 보세요. 좋아요. 이분들은 그 여백에 좀 필기를 좀 할까요? 필기를 해야 되는데 쓰세요. 029 -21 -0700 -487 국민은행이고요. 제 계좌예요. 네. 일단 20만 원은 아니란 소리고요. 그 다음에 40만 원이다.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이분도 이제 쓰세요. 029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는 60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좋아요. 60만 원. 나는 80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80만 원. 내리시고 나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내리시고 그러면 해봐야 되겠네요. 결국 이게 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돈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국 얼마를 돌려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현존이익 한도라고 했으니까 현존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 100만 원 중에서 PC방 가서 20만 원 써버린 거 이건 현존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유흥비에 탕진한 거예요. 유흥비에 탕진한 거라 얘는 현존이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지갑에 20만 원 남아있죠. 얘는 현존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는 요거예요. 문제는 요거. 그러면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을 빼서 물건 구입한데 써버렸어요. 얘는 현존이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을 빼서 물건 구입하는데 그 60만 원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현존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없어졌는데 얘가 뭐로 남아있죠? 물건으로 남아있죠. 물건으로 남아있으니까 얘는 현존이익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대금 받아서 물건 구입하는 데 썼다, 치료비에 썼다, 생활비에 썼다 이런 것들은 다 현존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정리를 하면 총 현존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현존이익 얼마죠? 80만 원. 그러니까 그럼 값은 얼마만 반환하면 돼요? 8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80만 원 손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80만 원이신 분 내리시고 이분들은 그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대석을 들렀다 가세요. 그러니까 봉투에 8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챙겨가지고 가시기 바래요. 틀리신 분은 여기다 바로 입금합니다. 어제도 제가 돈 많이 벌었죠. 어제도 오전 야간에서 해보니까 한 920만 원 땄더라고요. 여기 미성년자 사례 틀리면 안 됩니다. 제한額자는 무슨 한도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빨리 지워버려야지. 이거 진짜 입금하지 마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진짜 누가 입금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 돌려주기도 엄청 어려웠는데 하여튼 그냥 묻자고 한 거니까 죽자고 덤비지 마세요. 자, 그다음 이제 하나 더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얘가 18세 때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죠. 18세 때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얘가 23세가 됐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한 때로 몇 년 지난 거죠? 이게 19, 20, 21, 22, 23 그랬으니까 한 5년 지났다는 거예요. 5년.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18세 때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5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 행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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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시고 그중에 아까 80만 원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80만 원이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분. 그분들은 다시 돈을 돌려놓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146조 조문을 좀 읽어봅시다. 맨 밑에 와봐요. 맨 밑에 보시면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자, 그 추인 동그라미 할까요?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취소 원인 소멸이에요. 취소 원인 소멸. 추인할 수 있는 날에다가 취소 원인 소멸.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그다음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다는 게 뭔 말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간단해요. 지금 미성년자는 언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하자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년자가 되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는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당한 사실을 알면 취소 원인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그다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그랬으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요 18세 때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몇 세죠? 23세죠. 23세. 그러면 요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산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언제 성년자가 되는 거죠? 언제? 19세가 되면 성년자 되는 거죠? 당연히 만 나이고. 그러면 요 19세에서 한 살 더 먹었어요. 한 살 먹었으면 몇 세 되죠? 20세. 또 한 살 더 먹었어요. 몇 세 되죠? 21세. 또 한 살 더 먹었어요. 22세죠. 그러니까 22세가 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몇 세 됐죠? 23세니까 이거 3년 지났다 안 지났다? 3년은 지났죠. 3년 지났고. 그다음에 요 법률행위를 한 날이니까 이게 매매계약 말하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년 좀 지난 거니까 10년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은 지났는데 10년 아직 안 지난 거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없다. 다시 잘 보세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다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몇 년도 안 지나야 되고 3년도 안 지나야 되고 엔드 10년도 안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10년 안 지났지만 이미 몇 년이 지나버렸으니까 3년이 지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외우셔야 돼요. 다시 이렇게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미성년자 사례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었다가 조건과 기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